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한 보도에 따르면 19명 의원 중에서 일단 10명 의원의 실명이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검찰이 언급했다, 공개했다라는 의원들의 이름인데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백혜련, 이성만, 임종성, 전용기, 허종식, 황운하 의원 등의 이름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공개한 것으로 언급됐습니다. 이 외에도 9명의 또 다른 실명 의원도 공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로 당시 윤관석 의원이 300만 원에 들어있는 봉투를 건넸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명까지 공개되면서 이 국면이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법적인 부분부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10명 실명 의원이 공개됐어요. 네네. 물론 검찰이 이 10명이 다 돈 봉투를 300만 원 받았다라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수사를 통해서 돈 봉투 3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날짜가 일단 특정이 됐다는 점, 네네. 그리고 장소도 특정이 됐다는 점. 근데 그날 그 장소에 있었던 의원들의 이름이 바로 이 10명이다. 민병덕, 김영호, 박성준, 박영순, 백혜련, 임종석, 전용기, 허종석, 황운하, 이성만 이렇게만 딱 특정이 된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돈 봉투 20개가 300만 원씩 해서 6천만 원어치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녹취록이든 뭐든 통해 가지고 이미 밝혀진 거고요. 그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갔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이 뭐 제가 봤을 때 강래구 씨나 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미 진술이 확보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 명단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제 윤관석 의원이 영장실질심사할 때 아니 돈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재판부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러이러한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돌고 있는 그런 명단이 나와 있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진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보니까 뭐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 언제 누가 몇 명이 있었고 예. 그다음엔 또 뭐 국회의원실에 또 누가 언제 이렇게 있었고 이런 동선 같은 것들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찰이 다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예. 들고요. 그래서 대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웬만하면 뭐 틀리지 않을 가능성은 틀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혹시 억울한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자기의 알리바이 같은 것들을 입증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해당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언급을 하고 밝힌 정도인데 수사기관에서도 이들 언급된 의원들이 300만 원 봉투를 받았다라고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돈 봉투를 건넸다라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해당 날짜, 해당 장소에 참석했던 의원들의 이름이 현재는 거론된 수준 같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수사기관이 옥석을 좀 구분할 작업도 향후 예상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들 의원이 모두 다 돈 봉투를 받았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혐의가 제기된 상태는 아니라는 점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날 그 장소에서 3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받았을 것으로 수사기관이 의심하고 있는 의원들 중 상당수가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의원들의 반박 입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백혜련 의원, 있을 수 없는 일. 박성중, 박영순, 임종성, 전용기, 허정식 의원,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황운하 의원, 악의적인 검언 유착. 이들 의원들은 일단 반박 성명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반박 성명이 나오면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여러 언론을 통해서 현재 입장을 낸 의원들의 입장들은 저희가 모두 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미치고 발작 뛸 겁니다. 예. 물론 뭐 이 중에서 실제 돈을 받은 의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 예,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검찰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누가 받았다라고 특정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영장 심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 사람들 이름이 공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구설에 오른다든지 또는 불법 정치 자금과 관련된 또는 돈과 관련된
곳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정치 생명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더더구나 이제 12월 달이 되면 예비후보,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되고 12월 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공천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향후 공천에도 영향을 줄 수 그렇습니다. 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특정된 것도 아닌데 자신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외부의 경쟁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경쟁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을 받기 위해서 같은 당내의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질 텐데 만약에 이런 확인도 안 된 이야기가 또는 특정도 안 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이게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당 내에서 당내 경쟁자에게도 공격을 받고 또 당 바깥의 외부의 경쟁자에게도 공격을 받는,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의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은 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공법으로 가야 됩니다. 예. 만약에 정보와 물증에 의해서 명확하게 혐의가 입증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정치 생명이 끝이 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당이 아마 대응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도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정황상 뭐 받을 수도 있다. 그 회의 자리에 이런 의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증거와 물증에 의해서 혐의가 입증되는 단계에서 의원들의 명단이 공개가 된다든지 뭐 소환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좀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예.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재현 상근부 대변인. 네. 그렇다면 이 명단이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왜 나왔나? 가 궁금하잖아요. 여러 언론에 따르면 윤관석 의원이 당시에 검찰을 반박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아니, 검찰이 돈 봉투를 누가 받았는지 수수자 부분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 라며 나의 의혹도 사실 아니다라는 식으로 부인을 하자, 이에 대해서 검찰이 최소 19명의 이름과 함께 돈 봉투 수수 상황에 대한 조사 내용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현역 의원들의 실명도 거론이 됐다라는 보도 설명이 있거든요. 이 중에 정말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이 있다면 뭐 명명백백히 조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좀 검찰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굳이 그걸 실명으로 할 단계가 아니면 이니셜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서울 뭉텅거려서 권역별로 이런 의원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검찰이 이거는 뭐 저희들이 소설 쓰는 게 아니다라고 법원에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것을 실명 단계로 미리 이야기해버리면 만약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 자충수가 될 수 있는 것이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전혀 알리바이든 뭐든 객관적 사실에서 범죄 행위에서 제외돼 버릴 경우는 이게 전체 수사도 진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송영길 전 당대표 그 캠프에서 이제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이, 대의원들이, 우리가 김은경 위원장이 이제 1인 1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의원들이 지금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에서 1인 한 100표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매표 행위를 주기 위해서 대의원들을 활용하라고 이렇게 목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여러 의원도 있지만 사실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의원이거든요. 예. 제가 비례의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비례의원은 지역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 주장대로 전용기 의원에게 300만을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이게 검찰의 어떤 수사 목적과 그 방향성과 실질적으로 그 해당하는 의원들의 그런 목적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용기는 줄 필요 없다. 아니, 줄 필요가 없는 게 검찰이 주장이라면 대의원이 전용기 의원은 없습니다. 비례는.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정말로 신중하게 이렇게 뭐 일반인도 아니고 국회의원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실명은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좀 너무 검찰이 몰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너무 나갔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4월 29일 윤석만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내 의원실에서 만나서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검찰은 설명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9명 대부분이 호남권 의원이고 수도권, 충청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니 왜 실명을 공개하냐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렇게 정치적으로 뭐 성명을 내고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각각의 의원들이 뭐 할 수 있다고는 봐요.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본인들이 정말 떳떳하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응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게 그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부터 조금 한번 더 떠봐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서 이 건이 발생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4월인가 이미 그 국회 체포동의안이 전달이 됐고 그때 당시 보도를 보면 이미 20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막 지역도 나오고 어느 정도 특정이 됐어요. 이후에 한 서너 달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까지 검찰이 저는 추가 압수수색도 있었고 국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정황 증거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실명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앵커 말씀 주셨지만은 저게 사실은 윤관석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 당시에 도대체 그러면 내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입증을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에 검찰이 봐라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 나온 명단이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검찰로서는 검찰 기관에 대한 명운을 걸고 하는 수사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건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정말 아닌 것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해내는 길이 옳은 길이지 저렇게 정치적으로 저항할수록 더 세게 저항할수록 저는 혐의가 오히려 예. 있는 것 아니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윤관석 의원은 어찌됐건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됐죠. 그러면은 이 검찰이 제시했다는 6천만 원, 그다음에 뿌렸다는 지금 뭐 19명에 대한 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판부는 인정했을 수도 있어요. 예. 이 건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윤관석 의원이 구속되고 법원이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함에 따라서 돈 봉투가 뿌려진 것은 어느 정도 맞아 보이는데 이 뿌린 돈을 받았다라는 의원들이 누구인지 이들 의원들이 반박을 하는지 시인을 하는지 여부가 향후에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휴가 기간이었긴 합니다만 이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오늘 휴가 끝나고 복귀한다는데 입장을 낼지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 뭐라고 밝힐지 궁금합니다. 그 가운데 박광훈 원내대표가 검찰에 반박했습니다. 증거 있냐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 쇄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충분한 분명한 쇄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들이라고 저는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검찰이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얘기를 하기를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들은 의원 개개인에게는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지 못하는 분명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대처한다는 건 돈봉투 의혹이 혁신의 계기였다라고 앞서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실명 보도에 대해 실명 공개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자 검찰이 증거 있느냐라면서 난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직 검찰이 이 실명 의원들에 대해서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기소한 상황은 아닌 것인데 네네. 앞서서 앞서서 사건 초기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을 비판하면서 누가 받았냐, 특정도 못했지라고 했는데 검찰이 특정하자, 이걸 왜 특정하냐, 증거 있냐? 라고 비판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게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관련해서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증거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지금 이름이 나온 그 의원님들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실명이냐 익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 의원님들 검찰에서 실명 공개하고 망신하는 걸로 끝내겠습니까? 지금부터 수사는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소환될 겁니다. 포토라인에 설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돈 받은 것이 사실이면 어떻게 변명해서 잘 빠져나갈 것인가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억울하다라고 하면 진짜로 억울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명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왜 내 이름 나왔냐고 지금 그렇게 따질 때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17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기관에다가 공정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읽기로는 민주당은 자정 능력이 없다, 스스로 밝혀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달라. 그런데 수사 결과가 1차적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휴가도 다 끝나셨으니까 한 말씀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